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심입니다. 네, 담임장 영철수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코로나 이 대란 시기에 선생님들 댁에 계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무료하시고 저희와 또 소통하는 이런 시간 되시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가 만우절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 뭐 사실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제는 처음이라 영상도 좀 흐릿하게 나가고 또 댓글 쓰시는 거나 이런 그 영상에서는 꼭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이걸 누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내도 어제는 말씀 못 드렸어요. 자, 오늘 안내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 센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어제 이제 저희가 그 가양역에 있는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수선 가게에서 만드는 그 첫 마스크 안내 드렸는데요. 와, 그것도 인기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수량은 이미 이제 다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네, 소진이 빨리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하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뭐 생산 공장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개인 노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충분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수량 그냥 나눠서 여러분들 필요한 데 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조금씩 만드시니까 그때까지 계속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을 이야기 두 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저희가 오늘 오전에 강서구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강서구청에 갔다 온 이유는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요. 네.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가 만 65세가 되시면 무조건 노인 요양의 등급을 받으셔도록 이렇게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돼서 노인 요양 쪽에서 등급을 받으시면 활동 지원 급여는 더 이상 못 받으시고 노인 요양 급여만 받으시게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노인 요양 급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동 지원 시간을 300시간이나 400시간 이렇게 받으시는 중증 장애인 선생님들은 노인 요양 급여로 가시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게 되죠. 네,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장애인 쪽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법으로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던 장애인분이 만 65세가 되시면 달리 부재할 방법이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쪽에서 작년 말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로 이렇게 상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몇 가지 이제 작년 말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2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그렇게 됐나요? 네.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집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집행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권고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올린 그 장애인 분들은 모두 12분이신데요.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 이용,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이다. 인권위원회는 중증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받던 활동 지원을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현재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65세가 돼서 노인 요양 심사를 받는데요. 이때 심사에서 노인성 질환이 없는 것으로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활동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참 우스운 제도가 네. 굉장히 좀 모순된데. 어이없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장애인 선생님들이 65세가 돼서 노인 요양 등급을 한 번 더 받는데 노인 요양에서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것으로 노인 요양 대상자가 되시면 활동 지원을 못 받으시고 무조건 노인 요양만 받으셔야 되는 거고 노인 요양 대상자가 아니시면 다시 말하면 만 65세가 되셨지만 활동하시기 건강하시고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시지만 다른 노인성 질환은 없다 이러시면 그냥 활동 지원 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활동 지원 급여를 많이 받으시던 선생님들은 노인 요양으로 가지 않고 활동 지원을 계속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활동 지원 시간이 적거나 노인 요양 정도의 서비스만 받아도 활동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노인 요양 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권고했던 내용을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인권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며 생애 주기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서 연령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 만 65세가 도달한 중증장애인의 긴급 구제를 권고했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권고했다. 권고했답니다. 입니다. 권고입니다.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자체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법률을 개정하고 혹은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인 만 65세 중증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내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서 한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하죠. 하죠.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다들 정신이 없어요. 당선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런 법 개정 문제가 물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이 법 개정이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그런 장애인 선생님분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전담 인력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상의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만 65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선생님들께 이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받았으면 좋은데 부사님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저희 그 센터에 미영순 소장님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미소짱님이십니다. 그럴까요? 네. 예. 저희 미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자료를 올린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글은 존스 홉킨스 감염학과 교수도 아니고 존스 홉킨스 감염학과 조교수의 엄마가 올린 교수가 글이에요. 아니고 조교수의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의사이긴 하세요. 내과 의사이긴 그렇겠죠. 하신데 네. 아마 그 딸이 감염학과 병원 그 대학병원의 감염학과에 있는 건가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딸하고 엄마가 연락을 서로 평소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연락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올린 글이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지방 껍데기로 쌓여 있는 단백질 분자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자여서 이 단백질 분자가 혼자 있으면 그냥 딱 떨어져 있으면 우리 왜 음식물 같은 거 오래 두면 썩잖아요. 그것처럼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눈이나 코나 입안 같은데 이런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증폭 세포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또는 동물의 몸에 세포로 되면 그게 이제 증폭 세포가 되고 변형이 돼서 이렇게 증폭 세포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생물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백질 분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하게 하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비누나 세탁제 같은 거는 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껍질인 지방을 분해시키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비누 거품을 내서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손 씻기의 생활화 여러분들 다 기본이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이 피부 사이사이에 약간의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기겠죠?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메꿔져 있다가 그런 걸 깨끗이 씻어내면 구멍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는 보습제 같은 거를 두툼하게 바르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나오면서 뭐 드라이기로 하면 좋다 이런 얘기 그런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왔었어요. 네. 카더라 하던 그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역시 열은 뜨거운 열 같은 거, 뜨거운 열은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열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이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코올이나 65% 이상 되는 알코올 혼합 용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방을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들. 네네. 소독제. 우리가 쓰는 가글 같은 제품도 알코올 농도가 65% 이상 되는 거는 바이러스를 부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듣기니까 가글 너무 많이 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네. 적당한 횟수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가글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65% 알코올이 있다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아마 효과는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백제인데요. 표백제요. 표백제는 물과 희석해서 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1대5 정도로 희석해서 하면 단백질을 직접 녹이고 속에서부터 분해를 시켜서 부패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이러스를 부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옷이나 시트 또는 이런 그 옷가지류 같은 거를 너무 탁탁 털지 말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먼지를 탁탁 털어내면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들이 나중에 거기에 딱 붙이게 그 공간을 들어가면 내문다. 네. 털어버리면은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그래서 너무 탁탁 털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밀폐된 실내에 있는 것보다 개방된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바이러스 분자가 좋아하는 거는 바깥이 좀 춥거나 또는 집 또는 차 안 에어컨이 틀어졌을 때 이런 데서는 그래요? 좋아한다고 해요. 아주 안정적으로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하고 따뜻하고 밝은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빨리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쬐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이 포함된 모든 것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또 시중에 도는 이야기 중에서 안 맞는 것, 맞지 않는 거라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식초 용액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제 주변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술 마시러 가자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알코올로 잡는다고요? 네, 알코올로 잡겠다. 그러나 보드카 등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된 바이러스가 아직 치료제도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충격적으로, 어쩌면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신다면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대부분 계시는데 만약에 거동이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뭐 장갑도 끼시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주의를 걸어 다니시는 거, 좀 사회적 거리는 띄워놓고 걸어 다니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몸을 좀 건강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운동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명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어떤 인터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있거나 또는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그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답드리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영상물을 만들고 나서요. 나중에 영상물을 좀 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을 줄이야. 전 제 눈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립스틱을 또 바르고 나왔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또 발전된 영상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맑은 센터 영상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